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요 상황을 그 뭐냐면은 이제 문제로 어떻게 이제 맞닥뜨리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메스터톤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인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거기 교재 이 105페이지에 연습 문제 5가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5 한번 보겠습니다. 자, given the following data for bromine, estimate the normal boiling point of bromine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반응식이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Br2 liquid가 Br2 ga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실험적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반드시 무슨 그릇이라고 했죠? 반드시 무슨 그릇? 반드시 닫힌 그릇. 절대로 닫혀야 돼요.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으면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무조건 닫힌 그릇. 자, 닫힌 그릇에서 자, 압력은 몇 기압?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조건 1atm으로 자, 압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상태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등압이야. 그렇죠? 등압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등압 조건이 돼야 열량을 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엔탈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화학자들이 엔탈피로 표현을 해놔서 등압이 아닌 조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등압이야. 무슨 그릇에서? 닫힌 그릇에서. 거기서 Br2 리퀴드하고 Br2 가스가 만약 여기에서 요렇게 공존 아시겠죠? 공존 하고 있는 상평형 알겠죠? 상평형이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공존한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에 공존한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뜻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온도를 뭐라고? TB 백설표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 TB 백설표를 이걸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그 순물질의 정상 무슨 점? 정상 끓는 점이라 하자 이런 말이지. 그걸 지금 문제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쓴 거야? normal boiling point라고 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estimate the normal boiling point라고 돼 있죠. 그 normal boiling point를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바로 S0 리퀴드 152.2 줄 켈빈 몰. 그 다음에 가스 245.4 줄 켈빈 몰. 그리고 그때의 엔트로피 가스의 엔트로피가 30.91 kJ per 몰. 보이시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델타 표시가 없는 요런 표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절대 엔트로피라고 했죠. 근데 저 절대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은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3법칙을 토대로 순물질들의 절대적으로 구해놓은 엔트로피를 절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그 절대 엔트로피를 이해하고 연력학 제3법칙을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엔트로피를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이번 메스터톤 교재에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냥 뭐 저렇게 해서 구했다라고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미 학자들이
그 순물질들의 절대 엔트로피는 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주거든요. 이 준 데이터를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정상 끓는 점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바로 봐. 요렇게. 자, 첫 번째 1.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봅시다. 바로 델타 S 노트. 자, 지금 과정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니까 녹는 과정이에요, 끓는 과정이에요? 끓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델타 S 가스 빼기 S 리퀴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액체가 이게 처음 과정이고요. 처음 상태고요. 기체가 나중 상태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그게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기체의 절대 엔트로피가 얼마라고 돼 있어? 245.4 빼기 액체의 표준 엔트로피가 얼마라고 돼 있어? 152.2. 자, 우영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3.2요. 93.2 보시다시피 줄 켈빈 몰. 우영 잘했어요. 우영 이게 더하기 빼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뭐 구몬수학 VIP 이런 거 아니었어요? 부모수 한번 없어요. 없어요? 부모수 한적 없습니다. 왠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그래요? 진짜 기분 탓이에요. 그래?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엔탈피 변화 계산. 자, 이때 저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이 F 이게 뭐예요? 그렇지. 강민이 영어. 자, 포메이션. 이거 못한다고? 자, 포메이션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뭐 생성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형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이 동그라미는 뭐로 번역하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표준. 동그라미는 표준으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읽을 때는 이렇게 있죠.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기억나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아마 저번 학기 저번 중간고사 때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였을걸?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지금 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봐. 엔탈피 변화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엔탈피 변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어떤 과정이냐면 증발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BAP라고 쓰는 건 바로 지금은 증발 과정이라서 이걸 아래점자로 쓴 거고요. 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봐. 델타 HF0를 지금의 경우 가스 빼기 델타 HF0 리퀴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디서 어디를 뺀 거냐면요. 바로 봐.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발 과정에서는 액체가 생성물이에요, 기체가 생성물이에요? 증발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증발이라고 하면 기체를 생성물이라고 가정하는 게 증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엔탈피 변화를 표준 생성 엔탈피로 표현할 때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된다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가스의 경우 데이터를 줬죠. 얼마로 줬어요? 30.91로 줬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관건은 얘죠. 0. 이거 얼마예요? 0. 이게 0.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네요. 이게 왜 0이죠? 브로민이 액체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이게 왜 0이죠? 상온에서 가장 얘로 액체 상태에 있으니까.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톳 원소. 무슨 원소? 톳 원소. 그럼 예를 들면 자봐 H2O 이건 톳 원소 물질이 아니야. 이건 톳 원소 물질. 이거 톳 원소 아니지? 톳 원소 물질. 예를 들면 Cl2 이런 거 톳 원소 아니야. 이런 게 톳 원소. 이런 게 톳 원소 물질이야. 뭐 Fe 이런 게 톳 원소야? 맞아요. 아 이런 게 톳 원소라고 하겠죠? 네. 그런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톳 원소 물질의 경우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얼마로 정의해? 0으로 정의하지. 바로 저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줬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보통 조건에서 기체로 잘 나타나요? 액체로 잘 나타나요? 요거 이제 사실은 좀 단편적인 지식일 뿐인 건데도 알아두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브로마이는 평소의 보통의 조건에서 액체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액체로 흔히 나타나는 녀석이냐가 근역의 표준 생성 엔탈피 0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뜻으로 여기서 데이터를 아예 안 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30.91. 자, 단위는 뭐야? 킬로 줄 퍼 모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는 됐고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에잇. 자, 해서 그다음 세 번째. 자, 어쨌거나 지금은 상평형 상태. 자, 상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 넘버 오브 페이지가 얼마? 2요. 2인 상태고요. 그리고 상평형 상태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상경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그걸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쨌건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하여튼 얘가 둘이가 공존을 하는데 그 두 개가 공존하는 요 경계면, 이 경계면을 상경계라고 하는데 열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열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열 에너지를 가만히 열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이 상경계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를 가만히 유지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상평형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아예? 그러면 상평형 상태에서 어떤 수식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델타 S 유니브가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수학을 이용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어떻게 바꿨어요? 바로 델타 S TRS 노트를 델타 H TRS 노트 오버 T 백설표 TR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엔탈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엔트로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한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T 보일링 포인트는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하면 되겠어요?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을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으로 나누면 그게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엔탈피가 얼마예요? 30.91. 엔트로피가 얼마예요? 93.2. 알겠죠? 자, 근데 아까 엔트로피 처음에 그 볼츠만 상수 얘기하면서 내가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단위라고 했죠. 단위. 완전 중요해. 자, 그러면 30.91의 단위가 뭐임? 킬로줄 퍼 몰이지. 이때 여기에 있는 킬로를 뭐로 바꾸자? 10의 3승으로. 요거 빼먹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쵸? 자, 나머지 데이터는, 나머지 단위는 이제 줄 퍼 모르만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요 표준 엔트로피 변화가 단위가 줄, 켈빈, 모르. 보이시죠? 그럼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주르 약분되고 모르 약분되고 뭐만 남아? 켈빈만 딱 남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따 얘 계산하면 무슨 온도가 나오겠지? 그 온도가 얼마야? 그걸 계산하면 그 값이 331켈빈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273 빼주면 도시 온도를 바꿀 수 있죠? 도시 온도를 바꾸면 대략 한 58도 정도 나오나 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기압으로 이 닫힌 그릇에 놓고 58도 정도로 유지를 하면 브로마이드 기체와 브로마이드 액체가 공존하는 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연력학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알겠죠? 이 논리를 껴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떤 걸 한번 살펴볼 거냐면요. 자, 저기 넘어가서 118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 보세요. 118페이지. 시험 그러면 안 하는 거. 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연력학 제3법칙을 하려면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계산하는 과정이 약간 트리키하다. 약간 좀 경우를 나누고 막 적분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알겠죠? 그래 합시다. 이번 학기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네. 자, 그다음 118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대신 오늘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연력학 제3법칙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제로 어떻게 엔트로피 계산하는지는 이제 강의를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8페이지 봅시다. 거기 중요한 기부수 에너지 보이세요? 기부수 에너지. 자, 기부수 에너지 보이세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수 기부수 에너지. 자, 여기 준다. 준다. 에이. 그래서 사실은 이번 학기 때 무조건 나올 문제가 이거야겠죠? 이번 학기 때 무조건 기말고사 이거 나와야겠죠? 요런 유형의 문제겠지? 꼭 잘 풀 수 있어야 돼. 요거 하면 돼. 일단 나중에 숙제 받아가면 다 풀어보고. 자, 118페이지 5. 기부수 에너지. 자, 이 기부수 에너지. 얘 5.1에 정의 G라고 쓰고요. H-TS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정의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쓸 때 이제 G, 깁스가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이 뭐였더라, 이 사람? 하여튼 뭐 그래서 요 양반이 요 함수를 이제 정의한 대가로 저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요. 네, 정의만 해도 노벨상. 그게 무슨 말이겠죠? 네. 뭔가 쓰잘데기가 있으니까 노벨상까지 줬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우선 H는 그 유명한 뭐 엔탈피, T는 온도, S는 뭐 그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게 정의한 건데, 이때 이제 딱 봐도 이제 얘가 대문자로 표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함수다? 상태 함수다.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도 엔탈피나 엔트로피처럼 상태하고 무관하게 상태 무관하게 경로에 무관하게 처음과 나중에 상태 차이로만으로 저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값이 나오는 거다라는 걸 저 표현에서부터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깁스에는 저 정의 하나만으로 수학적인 이제 그 분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막 미분해가지고 뭐 어떤 꼴이 있고 뭐 이때 뭐 온도를 일정하게 뭐 압력을 일정하게 막 해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당연히 안 하고요. 자, 오늘 할 거는 5.2 바로
자루 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루 발성. 좋아, 좋아. 자, 이 뭐냐? 자, 봅시다. A.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델타 G.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델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변화량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 변화량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델타 H 빼기 델타 TS. 그래서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함수의 경우는 변화량을 각각의 변화량을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맞죠? 자, 이제 조건 하나를 걸겠습니다. 바로 등 온 과정이라고 조건 하나를 걸겠습니다. 무슨 과정요? 동원 과정.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델타 H 빼기 T 델타 S. 변화량 쪽에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니까 온도를 바깥쪽으로 빼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등 앞 과정도 한번 걸어볼까요? 등 앞 과정.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델타 H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열량으로 바꿀 수 있죠. 됐죠? 보이시죠? 자, 여기 난데없이 내가 시스템 표시를 썼는데요. 자, 당연히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언급하는 대상은 당연히 서라운딩이겠어요? 시스템이겠어요? 시스템이겠죠. 왜? 시스템의 정의가 뭐니까? 관심 대상. 관종이라고 하죠. 그게 관심. 왜 그런 표현을 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관심을 두는 걸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언급 없으면 지금 말하는 건 무조건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는 엔탈피 변화가 바로 열량 변화니까 얘를 시스템의 열량 변화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는 당연히 시스템의 엔트로피일 테니까요. 민채 알겠죠? 알겠죠? 오늘 민채 이름 한 번도 안 불렀네. 민채. 좋아. 시형? 시형이 그렇지. 좋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t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짠 열고 델타 S 시서템 빼기 t분의 q 시서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맞죠? 이때 얘를 마이너스 t에 델타 S 시서템 더하기 t분의 q 서라운딩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잘 봐. 등호상으로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뜻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근거로? 에너지 보존. 그래서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은 열량 변화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Q 시스템은 플러스 Q 서라운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죠? 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항상 어떻게? 이렇게 정하라고 했죠? 외워.
그리고 무슨 조건?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했지. 즉 지구처럼 거대한 서라운딩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를 바로 서라운딩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엄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델타 G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편의상 어떤 표현을 써주기도 하냐면 PT 이런 말을 써주기도 해요. PT. PT가 무슨 말이겠어요? PT 무슨 말? 플레이스템 바로 죄송해요. 피가 튄다 이런. 자 뭐냐면 얘는 등압, 얘는 등온. 왜냐하면 깁스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등온과 등압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등온, 등압 과정에서 마이너스 T 델타 S 유니브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서 등온이다, 등압이다 이런 말을 썼지만 사실 이 등온이다, 등압이다 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지구에서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막 지구의 대기업이 막 변하고 막 그래요?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지구에서 무슨 변화가 벌어질 때 막 지구 온도가 막 5도씩 올라가고 막 그래요? 큰일 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등온, 등압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지구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액티비티가 그냥 다 등온, 등압이야. 즉 지구에서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T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자발성 표현의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약간은 수학적 과정이니까 머시너리라고 하면 이 그 자발성의 표현에 관한 이제 표현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바로 봐. 그 어떤 변화가 자발적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아까 델타 S 유니브는 0보다 크다고 썼는데 이게 이 수식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역으로 어떤 변화가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건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인 거를 뜻하는데 이 수식 관계에 의하면 이거 살렸다. 내가 딱 받았어 이렇게. 딱 잡았어. 대단하죠. 진짜 민치야 멋있죠. 멋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음수면 얘는 표기가 뭐가 되겠어? 바로 양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평형 과정이다. 라고 하면 그건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됐건 깁스 에너지 변화가 됐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발적이다, 불가능하다, 평형이다를 전우주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깁스 에너지 변화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뜻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어서 여기까지 쓰세요. 쓰세요. 더 시간이 이거 뜻 뭐예요? 저기 이제 그게 이제 직역하면 뭐 공장 이런 뜻인데요. 기계적 공장 이런 뜻인데 수식 전개 과정을 머시너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공학적인 입장에서 필요에 의해 수식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을 머시너리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요 정도의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요 정도 산수만 할 수 있으면 요번 학기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자, 우선 빨리 써. 이제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자. 재밌고 중요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아이고. 자, 풀었어요? 자, 간다. 이제 간다. 친다 줄게요. 나 안 썼어? 여기 적고 빨리 적어. 우영이 그래. 우영이 뭐 영화. 그치? 민채. 민채 봤어요? 일주일 동안. 안 봐. 왜 안 봤어요? 진짜 완전 재밌어요. 그거 혹시 아빠도 범죄도시 안 보셨대요? 여쭤봐요. 같이 봐, 알겠어요? 같이 보면 막 토막산 이름 나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나와. 같이 봐.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래. 당연히 헬스 법칙 적용되죠. 뭐라고? 헬스 법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상태함수니까요. 모든 상태함수엔 헥스 법칙이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엔탈피에 주로 헥스 법칙을 쓰잖아요. 근데 그 깁스 에너지에도 엔트로피에도 다 맥혀요. 알겠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에도 헥스 법칙이 다 맥혀요. 그래서 헥스 법칙은 모든 종류의 상태함수에 다 표현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범죄도시라고. 글쎄요 지금 나 검대도시가 중요하다 수신바라. 민지 봐요, 알겠죠? 그거 안 봐, 그거. 진짜 인생을 풍부하게 해줘. 범죄도시를 보면 민지 알겠죠? 그거 봐야지. 뭐야, 만수도 안 봤어요? 꼭 봐야 돼. 진짜. 그걸 안 보면 진짜. 진짜. 그거를 혼자야? 이걸 안 봤다면 싱글이야? 그걸 안 봤단 말이야. 진짜 미쳐버리고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걸 봐야지. 자, 다 적었죠? 네. 민자, 다음 주까지는 되겠어요? 다음 되겠어요? 뭐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집에 BTV예요, U 플러스예요? 근데 집에 이렇게 케이블 TV 연결돼 있죠? 예, 거기 들어가면 한 1,000원만 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1,000원? 1,000원이나 500원? 요즘 싸져가지고 공짜일 수도 있어요. 공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예, 아니면 어둠의 경로도 있고요. 예, 어둠의 경로도 있는데 그거 뭐 이런 애들이 잘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뭐 하여튼. 그냥 말만 한 거지. 그 OTT 서비스 뭐 다 있어요. BTV나 혹시 은채 집이 SK예요, LG예요? 집 전화가? SK텔레콤 써요, LG 써요, 집에? 혹시 은채야 이렇게 서로 멀리 있는 사람끼리 얘기할 수 있는 기구를 전화기라고 하는데 혹시 그거는 알죠? 그건 알죠. 그래요? 그건 알죠. 자, 썼죠? 자, 지운다. 지운다. 자, 우차, 지후차. 에잇.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문제 몇 개를 한번 풀어볼 텐데, (110페이지에) 연습 문제 10번 있을 거예요. 자, 110페이지 연습 문제 10번을 한번 보세요. 자, 110페이지 연습 문제 10번은요. 어느 겨울날이에요. 어느 겨울날. 진유르는 어느 겨울날의 추억이 있어요? 있는데요. 뭔가 밖에 떨면서 누군가를 기다렸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겨울날에 온도가 뭐 0도였다고 칩시다. 0도. 이제 보통의 겨울날입니다. 이때 자, 어떤 이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20도씨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때 외출을 해서 그런가 난방을 꺼버렸대요. 그랬더니 요 집이 나중에 0도씨가 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상상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이때 이 경우 편의상 이 집을 뭐로 잡을까? 개로. 이 집을 시스템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겨울날이라고 하는 얘를 뭐로 잡을까? 이걸 서라운딩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죠? 자, 이때 첫 번째 1. 지금은 발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지금은 발열 과정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자, 어떻게 발열 과정이냐면 집 입장에서 온도가 20도에서 0도가 된 거니까 바로 이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이 앞 열이 이동한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Q 시스템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시스템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 음수겠죠? 왜냐면은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이 빠져나왔으니까 시스템 입장에서는 보시다시피 발열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서라운딩은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흡열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엔트로피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열량이 있다고 했는데 열량이 증가하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열 받으면 엔트로피 어떻게 돼요? 증가잖아요. 열 방출하면 엔트로피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질서 운동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어쨌건 뭐가 됐건 그 정확한 값을 계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은 발열이니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감소겠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당연히 증가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열량과 열량과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엔트로피 증가, 열 방출하면 엔트로피 감소. 무조건이야.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3. 지금은 뭐 한 과정이야? 지금은 자발적인 과정이니까 지금 저건 무슨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 상식적인 과정이지? 네, 맞다. 상식적인. 자, 이걸 머리 상상했어. 그럼 그 상상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야? 당연한 상상이야?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지.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지? 델타 S 유니버스가 0보다 델타 S 유니버스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네 번째 델타 S 시스템의 변화의 크기, 델타 S 서라운딩의 변화의 크기의 대소 비교. 어디가 더 커야 될까? 어디가 더 커야 될까? 어디가 더 커야 될까? 오른쪽이야 된 거 같은데 뭔가 함정이. 바로 봐. 이쪽이지 뭐. 함정 없.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유니버스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요 두 엔트로피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해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래. 근데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를 더했더니 양수가 됐대. 그럼 음수 크기가 더 커야 돼? 양수 크기가 더 커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116페이지 연습문제 14를 보세요. 116페이지 연습문제 14. 자, 116페이지 연습문제 14 찾았어요? 116페이지 연습문제 14 찾았어요? 찾았죠? 116페이지 연습문제 14. 자, 뭐가 계산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계산은 나중에 해보고요. 이 계산에 깔려있는 이 아이디어를 또한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연습문제 14. 자, 연습문제 14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냉장고 속에 있어. 근데 이 냉장고가 영하 10도씨에. 그랬더니 나중에 이 영하 10도씨에서 제가 아이스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누굴 시스템이라고 볼까요? 누굴 시스템이라고 생각할까요? 얘를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서라운딩은 누구겠어요? 뭐얘 냉장고겠죠? 냉장고가 서라운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은 당연히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서 짜잔 열이 방출하는 과정이죠. 열이 방출돼야 워터가 아이스가 될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대로 쓰세요. 뭐 어디다가든. 무슨 말 알겠죠? 어디다가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즉 완전 다른 상황 같지만 그 다른 상황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공통적인 원리들이 있다고요. 알겠죠? 그걸 표현하는 걸 연력학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자, 우선 쓰세요. 좋아. 아주 좋아. 뿡. 자동차가 방귀 꼈다. 뿡뿡. 자, 썼죠.
빨리 써봐요. 재윤이 기절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죠? 1시 53분이요. 53분이요? 이거 끝이겠네요. 와, 하나 더 해야 돼요. 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썼죠. 14 다시 14-1 그러면서 이제 너 받고 자, 두 번째는 네. 똑같은 상황인데 네. 온장고에 넣었어요. 냉장고 혼자 바꿔야 돼. 온장고 몰라요? 편의점 가면 커피 두는 그 온장고 있죠. 따뜻한 그걸 온장고라고 해요. 아 혼자 바꿔야 정식 명칭이 네. 냉장고였어요. 자, 야, 온장고라는 말, 진짜. 이런 말 온달장구리라고 알아? 온장. 네, 온달은 아는데. 온달은 알아? 약간 온장고. 그냥 알았줄 알아. 자, 그럼 온장고니까 온도가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 온장고에 워터를 뒀더니 아이스가 된 걸, 자, 상상. 이거지. 상상. 무슨 말 알겠어요? 상상할 수 있죠. 네. 상상할 수 있죠. 네. 무슨 말 알겠죠? 상상. 자, 어쨌거나 워터가 아이스가 된 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 발열이죠, 발열. 네. 그럼 서라운딩은 흡열이죠. 그럼 엔트로피 변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은 감소고요. 서라운딩은 증가해요. 네. 그런데 이 상상이 무슨 과정이?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한 과정이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여서 더했더니 음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어디가 더 크게 커야 돼? 일단 쓸 수 있어요. 이쪽이 커야 된다 이런 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말해보라가 서울대 입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오. 서울대 입시 치고. 그러니까 연력학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어떤 변화 과정을 생각을 하고 그 변화 과정이 상식적인지 말도 안 되는 건지를 항상 내가 생각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런 논리 구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연수문제 15입니다. 118페이지 연수문제 15. 118페이지 연수문제 15. 찾았어요? 네. 자, 118페이지 연수문제 15. 내가 칠판 지우고 정리하는 동안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연수문제 15.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좋아. 하나, 둘, 셋, 넷. here. here. 보루펜이 없어요. 땡큐. 보루펜. 다 왔죠? 재윤우, 강민우, 만수, 만채, 현옥, 그다음에 시영이, 진유루, 우춘이, 성림이, 우진양 이거 왜 내를 사이버, 오케이. 응? 그거 네. 그 홍우역 한 다음에 육도중이라고 돼 있는데 육도중? 네? 육 어?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저 아직 처음 근데 고재윤, 한과영, 김관, 한과문인데 우혁이만 6도 중이라고 돼 있어요. 6도 중. 네? 저 아직 중학생이었어요. 몰라 이거 대인데요? 아 근데 어. 학교 이름은 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왜?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아니 저 우혁이 입시 준비해야 아니 네,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입시하기 싫어요. 저. 그럼 다시 자기 중학교는 건물이 5개였다가 6개였다가 막 이래요? 갑자기 뭐 어느 순간 보면 6개고 아니, 뭐 섬이랑 학교는 명백히 다릅니다. 학교가 섬에 있다고요? 아니 학교랑 섬이 다르다고요. 별명의 별개의 존재입니다. 별개의 존재. 아니 무슨 알카트라즈야? 뭐 거기에 뭐 거기 섬이랑 학교는 감금시키고 별개의 그래요? 존재. 별개의 존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이름이랑 그거랑 달라요. 아, 요거 좋아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좋아요. 요거 아니잖아요.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얘 이름이 틴 디지즈라고 하는데, 자, 우선 봅시다. 자, 반응식을 그러니까 뭐 반응식을 살피면 여기서 베타틴이 알파틴이 된다. 이때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얘가 white, 얘가 gray.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뭐가 있냐면 주어져 있는 연력학 데이터가 있는데 그 연력학 데이터가 자 그레이 알파하고 화이트 베타 예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09 킬로줄 퍼 모르 절대 엔트로피가 44.14 51.55 줄 켈빈 모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요. 사실 데이터로만 문제를 푸는 거라서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건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전혀 알 필요가 없고 물론 알면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전혀 필요 없이 시험 문제는 오직 이걸로만 딱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냐? 1. 뭐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자. 자, 어떻게? 델타 H 자, 지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베타 알파 사이의 변화 과정인 거죠. 그럼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엔탈피를 어떻게? 델타 HF0 알파 빼기 델타 HF0 베타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어디서 어디를? 항상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야 되지. 그러면 반응식을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이게 뭔지 관계없이 이게 생성물이고 이게 반응물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생성물을 알파라고 정한 거고 반응물을 베타라고 정한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란 얘기인 거지. 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딱 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 네. 그러면 알파의 데이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09인데 네. 베타의 경우 이 경우 데이터가 주어져 있지 않지. 네. 그게 바로 0이라서 그래. 얘들 왜 여기? 자, 왜냐? 이거는 사실은 좀 알아두실 수밖에 없는데 요 화이트 베타가 즉 화이트 틴인 베타 틴이 이게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물질적 특징을 알 필요는 없는데 저 틴의 경우 저 베타 타입이 상온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타입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우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럴 경우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 했었죠. 그럼 얘를 놓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09 kJ/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 다음 뭐 계산해야 되겠어요? 엔트로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엔트로피도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되겠어요? 어디가 반응물이고 어디가 생성물이에요? 베타가 반응물이고 알파가 생성물이죠?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라는 얘기? 마찬가지로 알파에서 베타를 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알파의 엔트로피, 베타의 엔트로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쟤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알파가 44.14, 베타가 51.5니까 계산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어딨어? 7.41. 7.41 뭐야? 줄, 몰 역수, 켈빈 역수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저 알파하고 베타가 상평형 과정에 있다. 그 하면 그때 온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엔탈피를 엔트로피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엔탈피가 마이너스 2.09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꾸고 줄 퍼 몰 오버 마이너스 7.41 줄 몰 역수 켈빈 역수로 나누면 단위 다 정리되고 뭐가 나온다? 282 켈빈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273을 빼주면 대략 한 9도씨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아시겠죠? 자, 되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뭐 지금은 틴이라는 물질이 나왔고요. 아까는 집 얘기도 나왔고 뭐 물이 어는 과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 얘기도 나왔고 되게 여러 가지 예시들은 많으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이때 요 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틴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주석. 그럼 혹시 여러분 댁에 주석으로 된 컵이 있는 사람? 주석컵. 보통 있거든요. 주석컵이 뭐냐면 보통 대학교 탐방하면요. 대학교 기념품으로 많이 팔아요. 대학교 수비니어 샵에. 그거 가면 금속으로 돼 있는 조그만 잔인데 거기 이제 대학 로고 막 박혀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반짝반짝 은처럼 반짝반짝하게 생기고. 그거 혹시 집에 그런 거 집에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구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 게 몇 족 원소예요? 14족 원소인데 14족의 첫 번째 원소가 누구야? 탄소. 그 다음에 실리콘. 그 아래쪽에 그게 주석이라고. 탄규. 그 다음에 절메늄. 그 다음에 탄규. 그 다음에 주석.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4족에 있는 탄소족에 있는 원소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재밌게도 얘는 표준 조건에서 가장 흔한 상태 이 화이트 베타 타입이 금속성 성질이 강해요. 근데 얘가 그레이틴으로 바뀌면 비금속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많이 바뀌는데 베타틴 상태에서는 얘가 금속성을 가지니까 색깔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비금속이 되면 약간 이게 거무튀튀해져요. 그래서 금속성이 반짝반짝하니까 이게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꽤 강도가 있어요. 근데 비금속 상태가 되면 얘가 부슬부슬 부스러져요. 그 베타틴이 알파틴이 되는 그 경계 온도가 몇 도? 9도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9도씨 상태에서는 이 둘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9도씨 상태에서는 이 둘이가 공존하는 거고요. 공존하는 거고, 만약 온도가 9도씨보다 이상이면 자, 이 경우 저 반응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9도씨 이상이면 9도씨 이상이면 양수가 된다고요. 자, 양수란 얘기는 베타가 알파가 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9도씨 이상에서는 오직 누구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온리 베타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도가 9도씨 미만에서는요, 이 깁스 에너지 변화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되면서 이때는 온리 알파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말 19세기 말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 프랑스. 네? 프랑스. 아 19세기 말이야. 프랑스의 지도자 누구? 나폴레옹.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전통 때문인가 지금 전 세계 군사력 5위가 어느 나라야? 프랑스. 아시겠죠? 전 세계 군사력 5위가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핵보유국이 아니야. 아니. 핵보유국이죠. 한 3,000발 정도 있어요. 알겠죠? 한 300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군사 대국입니다. 알겠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나폴레옹 때인데, 그 나폴레옹 군대가 사상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최강의 군대를 가지면 뻘짓을 하죠. 경복권. 어디를 침략합니까? 같은 그 유럽을.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자, 역사상 러시아를 이긴 나라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딱 한 나라만 존재합니다. 어디죠?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아 맞다 몽골. 몽골 제국. 그 겨울 전쟁은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략해서 거기서 러시아가 진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침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핀란드를 공격한 거 그게 겨울 전쟁이고요. 그게 아니고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나라가 들어가서 개박살 낸 거. 그거는 몽골이 유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몽골. 근데 이제 몽골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유전적으로 몽골은 우리하고 유전적으로 어때요?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우랄 알타이 어족이에요. 다 유전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싸움 잘한다 못한다? 한국 사람들이 싸움을 미친 듯이 잘해요. 미친 듯이 하겠어요? 미친 듯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다. 뭐 anyway. 그런데 그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단 한 번도 침략을 성공해 본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래서 로망이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프랑스 최강 군대인 그 나폴레옹이 그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략한 거야. 근데 당연히 최강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프랑스 군의 그 군 보급품은 좋은 거겠어, 안 좋은 거겠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최신식이겠지. 그리고
이게 군내 보급품들이 이게 품질이 좋았겠어 나빴겠어? 아주 좋은 퀄러티겠지. 그리고 딱 봐도 가오가 낫겠어 안 낫겠어? 딱 봐도 가오가 낫겠지. 왜냐면 최강 군대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써서 프랑스 군의 복식이 되게 멋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바야흐로 19세기니까 뭐가 개발되기 전이다? 19세기니까 요 지퍼가 개발되기 전이야. 지퍼가 없을 때야. 그럼 지퍼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옷을 어떻게 여몄을까? 단추 알겠어요? 그러면 단추를 멋진 걸 달아야 되겠지. 그래서 원래 나폴레옹이 자기 병사들의 단추를 뭘로 달려고 했다? 은으로. 금은 좀 심했고요. 은으로 달려고 했어. 은으로. 알겠어요? 근데 은으로 해도 은도 비싸. 비싸지.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은 대신에 무슨 단추? 주석 단추를 단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왜? 주석이 반짝반짝하거든. 은처럼. 그러니까 주석이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은이랑 똑같아요. 이 육안으로 말기 은이랑 똑같아. 반짝반짝한 게. 그리고 번쩍번쩍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톡 이렇게 막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러시아를 침공해. 그럼 당연히 러시아 군대는 어떻게 해? 도망가. 왜냐면 세계 최강 군대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군은 좋다고 쫓아갔겠지. 근데 쫓아갔더니 아이고야 뭐가 돼? 단추가 풀렸네. 겨울이 돼. 왜냐면 러시아는 좁은 나라야, 넓은 나라야. 무지막지가 높은 나라지. 그 넓은 나라 속에서 겨울이 온 거야. 그럼 여러분 저기 부산의 겨울도 아니고 시베리아의 겨울 춥겠어 안 춥겠어? 얼어 죽겠지. 그러면 반짝반짝했던 이 단추가 쫙 온도가 떨어지면서 무슨 단추가 됐겠어? 갑자기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단추가 어떻게 되겠어? 뚝뚝 부러져. 그래서 옷이 열리고 막 바지가 내려가. 막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이야? 바지가 막 내려가. 알겠어요? 이게 여밀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군대가 거기서 군대가 단체로 동상에 걸리는 거야. 그럼 단체로 동상에 걸려서 손끝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새카맣게. 그 모습이 뭐를 닮았어? 틴 패스트를 닮은 거야. 패스트가 뭐야? 흑사병. 흑사병이 어떻게 죽는 거야? 세균 감염을 통해서 손끝 발끝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거든요. 그 동상에 걸려 손끝 발끝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이랑 닮았다고 해서 그 프랑스 군대의 집단 동상을 그때 당시 표현으로 틴 패스트라고 했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틴 디지즈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랑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의 주력 특수부대를 다 잃어요. 거기서 다 죽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최강 군대가 다 죽어버려요. 이거를 영국이 놓치지 않고 덤벼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워털루 전투는 이미 질전쟁이었던 거예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은 그걸로 이제 끝나고 그 섬으로 유배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병 얻어 죽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진 겁니다. 이때 서울대 입시 문제 금방 끝나요. 그레이틴, 와이틴 어디가 엔트로피가 더 크죠? 지금 어디가 더 엔트로피가 더 커요? 더 크죠? Explain why.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예요. 왜 얘가 더 엔트로피가 더 크냐? 답은 칠판에 있어요. 가장 편하게 같은데. 그거하고 엔트로피는 관계는 없죠. 왜 얘보다 얘가 엔트로피가 더 크다? 그게 반대면 키가 음소되는데요. 그럼 안 되죠.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답은 칠판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 문제도 똑같아요. 지문에 답이 있었어요. 얘보다 얘가 엔트로피가 더 큰 게 지문에 답이 있었어요. 지금 칠판에 답이 있어요. 얘가 얘보다 엔트로피가 큰 거. 바로 금속이라서요. 금속이면 뭐가 있죠?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더 금속 안에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면
그 range of possible motion이 많아지겠죠. 네. 근데 비금속이라고 했죠. 비금속이라고 하면 자유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 없어요. 자유전자 없고 공유 결합 전자쌍이 어디에 이렇게 로컬러지 되어 있겠죠. 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전자가 로컬러이즈드 돼 있으니까 range of possible motion이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엔트로피가 크다를 논술하라는 게 서울대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빈칸 떼 있는 거 대부분 다 0인가요? 0이라뇨? 아니, 네, 보통 그런 거죠. 왜 0으로 주겠어요? 그냥 0이니까요.